2024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빛나는 전통과 창조적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딩 대학 성균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학부대학 성균 멘토 김선호입니다. 이 영상은 학부대학 소속 자연과학 계열과 공학계열 신입생 여러분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2024학년도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책자나 학부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PDF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중요한 사항을 체크하시면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수강 신청을 비롯하여 대학생활을 시작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2월 26일 월요일이 수강 신청일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개강 전에 해야 할 수강 신청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사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입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 전반에 관한 학사 안내, 성균 교양, DS,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과정, 학과 소개 및 학과 진입, GLS 이용 및 수강 신청 방법, 그리고 성균 멘토 학사 지도입니다. 먼저 주요 학사 안내입니다. 1학기 학사 일정입니다.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2페이지와 3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우리 대학의 중요한 학사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학기 개강일,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일정, 성적 공시기간 등 주요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은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 즉 방학 중에 하게 됩니다. 개강 첫 주에는 첫 수업을 듣고 수강을 변경하거나 확정하게 됩니다. 3주간 수업을 듣고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 수강이 어려운 경우 여러분들이 수강 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강 철회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과 기말에 각 강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강의 평가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이후 성적 확인하고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말 시험까지 무사히 마치고 성적 확인까지 완료하면 1학기가 종료됩니다. 다음은 2학기 학사 일정입니다. 2학기도 1학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학 중에 수강 신청을 하고 1주차에 첫 수업을 듣고 수강을 확정하고 3주차 수강 철회, 이후 중간시험과 강의 평가, 그리고 기말시험. 그런데 2학기에는 대계열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학사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학과 진입이죠. 학과 진입 신청은 12월 초순경에 우리 대학의 학사 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11월 말경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계열의 학과들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학과 진입 신청 변경은 기말시험과 겨울 계절 수업까지 종료된 후, 즉 1학년 성적이 확정된 후에 최종 변경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과 진입 최종 변경까지 마무리되고 2025년 2월 초경이면 여러분들의 전공이 확정됩니다. 학과 진입 신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담당 성균 멘토 선생님들께서 개별 면담과 집단 학사 지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주요 학사 일정들을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입니다. 등록은 등록금을 납입하고 해당 학기에 학교를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미 등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2024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은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어떤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강 신청 및 변경 세부 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강 신청은 2월 26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월 26일에 신청하시고 개강 1주차인 3월 4일부터 3월 9일 사이에 추가 및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개강 이후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을 최종 확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최대한 수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강 신청 대기 순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모든 강의는 수강 정원이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원하는 학생이 수강 정원을 초과하면 강좌별로 지정해 놓은 인원만큼 대기 순번을 부여하고 수강 취소나 증원으로 인하여 여석이 발생하면 대기 순번대로 수강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대기 순번이 부여되었는데도 더 빠른 대기 순번을 받고 싶은 생각에 동일한 수업을 다시 신청하면 기존 대기 순번이 삭제되고 새로운 대기 순번이 부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기 순번제는 수강 신청 기간에만 운영되고 개강 이후 수강 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부터는 대기 번호가 삭제되고 다시 선착순으로 수강 신청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든 과목을 기필코 수강 신청하겠다는 욕심에 매크로나 동일 아이디로 여러 화면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을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수강 신청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점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학에서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 수는 보통 1학점, 2학점, 3학점이 있습니다. 1학점 과목은 일주일에 수업이 1시간이라는 의미이고 16주간 수업을 진행하므로 학기당 총 16시간의 수업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총 16시간 수업을 듣고 시험에 패스하면 1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학점보다 수업 시간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 실습 과목은 일주일에 수업은 2시간인데 1학점만 받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18학점을 수강한다면 수업 시간은 매주 18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번 학기에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학점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기당 최대로 수강 신청하고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수강 가능 학점은 18학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 2월 26일 수강 신청하실 때 최대 18학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더 많은 수업을 듣고 싶어도 18학점 이상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2학기에는 이번 1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4.0 이상이고 F학점이 없으면 3학점을 추가로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학기에는 성적에 따라 수강 가능 학점인 18학점보다 3학점까지 초과하여 총 21학점까지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수강하면 학업이 버겁고 성적 관리도 어려울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고려하여 수강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점 이월 제도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번 학기에 최대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이 18학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이번 학기에 마땅히 수강할 과목을 찾지 못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16학점이나 17학점만 신청했다면 다음 학기에 사용하지 않은 1학점 또는 2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월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 성적이 2.5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 학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런데 왜 3학점은 이월되지 않는지 궁금하죠? 대학의 수업은 보통 3학점 강좌를 기준으로 합니다. 1학점이나 2학점 과목은 많지 않아서
학생이 선택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학점이 이월되는 것이며 3학점 이상의 남은 학점은 얼마든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학생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수강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월되지 않는 것입니다. 개강을 하면 여러분들은 첫 주 동안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들의 첫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 첫 수업을 꼭 수강하셔야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등 수업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기준으로 수강 변경 및 확인 기간에 신청한 수업을 계속 수강할지 아니면 취소하고 다른 수업으로 변경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변경 및 확인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의 수강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던 수강 철회입니다. 수강 철회는 매 학기 3주차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3주차까지 수업을 들었는데 불가피한 사유, 예를 들면 수업 계획서를 보고 생각했던 내용과 실제 수업 내용이 다르거나 수업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한 학기 동안 학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수강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강 철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점만큼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학기에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철회하면 학과 진입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수강 철회를 하기 전에 꼭 담당 성균 멘토 선생님과 상담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유합니다. 1학기 수강 철회 기간은 3월 20일 수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대한 안내입니다. 컨닝은 당연히 금지이고 적발 시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 날짜, 시간,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게 되면 온라인 강좌는 수업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우리 대학의 온라인 수업 시스템인 아이캠퍼스 전체 공지에서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수업의 중간시험, 기말시험은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에 있는데요. 간혹 1학년 학생들 중에 시험이 다음 주 일요일인 줄 알았는데 이번 주였더라. 그래서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 시험에 참여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은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F를 받을 수도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의평가는 과목당 2번, 중간시험 후와 기말시험 전에 실시합니다. 특히 기말 강의평가에 참여해야 성적 공시 기간에 여러분의 성적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적 공시 기간이 일주일인데요. 강의평가를 하지 않으면 성적 공시 마지막 날에만 강의평가 완료 후 성적 열람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전 과목 강의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부정 행위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근신, 정학, 재정, 출교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명문 성균관대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행동이니 절대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다음은 계절 수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계절 수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개설되고 주로 교양 과목 중심으로 개설됩니다. 모든 과목이 개설되는 것은 아니니 학과 진입 요건이나 졸업 요건은 최대한 학기 중에 수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 수업으로 미뤄두면 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좌는 계절 수업에 개설되지 않습니다. 계절 수업은 1년에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고 각 계절 수업별로는 6학점 이내로 수강 가능합니다. 시험을 보고 한 학기를 마치고 나면 성적을 받게 될 텐데요. 대학의 성적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A 플러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우리 대학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좌별로 평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대학 학사 시스템인 GLS에서 평가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F 과목은 예외적으로 절대 평가가 적용되고 등급이 아니라 패스 또는 페일로만 평가하고 성적 평점 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대학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별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A등급은 최대 50%까지, B등급은 9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에서 교강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이것도 수업 계획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급별 평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A 플러스 4.5부터 0.5점씩 낮아지고 F를 받으면 학점 취득에 실패한 것이 되고 0점 처리됩니다. 1.75 미만의 성적을 취득했을 때는 학사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학사 경고는 성적이 저조한 학생에게 학업에 더욱 노력하도록 학교에서 주의를 주는 제도입니다. 학사 경고를 받게 되면 담당 성균 멘토와 면담을 해야 합니다. 재학 중에 학사 경고가 여러 차례 누적될 경우에는 의무 유급이나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이 1학년 1학기와 2학기를 연속해서 1.0 미만을 받을 경우에는 학사 경고 제적 처리가 되어 유급도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재수강 제도입니다. 재수강 제도는 이미 수강한 과목 중 C 플러스에서 F 성적을 받은 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성적을 다시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재수강 신청은 일반적인 수강 신청 방법과 동일하고 수강 신청 화면에 재수강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재수강은 매 학기당 2과목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재수강 후 받을 수 있는 성적은 B 플러스까지입니다. 재수강 성적으로 기존 성적이 대체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수강을 했는데도 F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성적과 재수강한 성적 F 모두 반영되고 표기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2학기부터 재수강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학기 모두 B학점 이상을 취득하셔서 재수강하실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금 제도입니다. 우선 장학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내 장학금과 대외 장학금입니다. 교내 장학금은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적 우수 장학금과 가정 형편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문행 장학금, 그리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자기 개발과 공동체에 기여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학생 성공 장학금이 있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은 F등급이 없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들 중에서 계열별 성적 순으로 지급됩니다. 대계열 학생들의 경우 성적 우수 장학금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성적 순으로 선발합니다. 문행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필요한 학생들은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외장학금은 외부 장학재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장학금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외장학금의 경우 대부분 추천서가 필요하실 텐데요. 추천서는 여러분들이 담당 성균 멘토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졸업 요건입니다. 졸업에 필요한 필수 요건은 먼저 8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졸업 최소 이수 학점, 즉 입학부터 졸업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입학한 계열에 따라 졸업 이수 학점이 다릅니다. 자연과학, 공학계열 입학생의 졸업 학점은 130학점입니다. 그리고 총 평점 평균 2.5 이상 졸업평가가 있는 경우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상품 제도의 세부 내용은 개강을 하면 담당 성균 멘토가 집단 학사 지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 전에 국제어 수업을 총 18학점 이상, 그중 전공 영역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졸업을 위해 총 130학점 중 계열별로 각 영역별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과학 계열 화학과를 예로 들면 성균 교양, 즉 중점 교양과 균형 교양에서 각각 최소 16학점과 24학점을, DS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에서 최소 9학점을 이수하고 전공에서 56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모두 합하면 105학점인데요. 130학점에 필요한 나머지 25학점은 교양 또는 전공에서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다음, 공학 계열 학생의 졸업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공학과를 예를 들면 중점 교양 16학점과 균형 교양 24학점, DS 기반 11학점, 그리고 전공 51학점, 총 102학점과 나머지 학점은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시고 130학점을 채우시면 됩니다. 중점 교양, 균형 교양, DS 기반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 대학의 교양 영역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사 교육 과정은 크게 성균 교양, DS 교육과정, 전공,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는 성균 교양 영역의 졸업 최소 이수학점입니다. 참고로 교양과정 이수 요건은 학생들의 입학 연도와 소속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필수 교양과정 이수학점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표를 함께 보시면 우리 대학의 성균 교양 영역은 크게 두 개의 영역, 중점 교양과 균형 교양이 있습니다. 중점 교양은 5개의 소영역, 즉 성균 인성 리더십, 고전 명저, 창의, 의사소통, 글로벌로 구성되고 균형 교양은 5개의 소영역, 인간문화, 사회역사, 자연과학기술, 그리고 2개의 기반 영역, 즉 인문사회과학 기반과 자연과학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소영역별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 수가 있고 졸업하기 전까지 자연과학 학생들은 총 40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졸업을 위한 DS 영역의 최소 이수 학점입니다. DS, 즉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은 DS 기반과 DS 심화로 나누어집니다. 자연과학 계열의 학생들의 경우 DS 기반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코딩,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을 1학년 때 학교에서 직권 배정하여 모두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은 2학점 과목입니다. AI 기초와 활용, 데이터 분석 기초는 졸업 전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여 총 9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공학 계열 학생들도 성균 교양 영역은 자연과학 계열 학생들과 동일하고 총 40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공학 계열의 학생들의 경우는 DS,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붉은색으로 표시된 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을 1학년 때 학교에서 직권 배정하여 모두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은 3학점 과목입니다. AI 기초와 활용, 데이터 분석 기초는 졸업 전에 수강하여 총 11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 성균 교양과 DS 영역의 졸업 요건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학과 진입 요건과도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학과 진입 요건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대학의 교양 영역에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학과 진입 요건과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들을 수강해야 하는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우리 대학만의 휴일을 안내합니다. 9월 25일 건학기념일과 9월 28일 공부자 탄광일인데요. 이날은 휴강입니다. 신나죠? 다음으로 우리 대학의 교양 영역인 중점, 균형, 교양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전공을 정하지 않은 채 대계열, 즉 자연과학 계열과 공학 계열로 입학하셨는데요. 여러분들처럼 계열 학생이든 전공이 이미 정해진 학생이든 성균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주로 교양 과목들을 수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2월 26일 수강 신청하실 때 교양 영역의 교과목들을 수강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 교양 영역입니다. 중점 교양 영역에는 전체 33개 교과목이 있습니다.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6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표는 중점 교양 영역에 개설된 교과목들입니다. 이 과목 리스트를 참고하여 영역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 영역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균 인성 리더십 영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역에는 성균 논어, 앙뜨레프레너십과 리더십, 실천 리더십 총 3과목이 있고 여러분들은 졸업하시기 전에 2학점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균 인성 리더십 영역은 1학년 수강 권장 영역은 아닙니다. 이 영역은 2학년 이후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전 명저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개설된 고전 명저 북클럽은 졸업 요건이면서 동시에 학과 진입 요건입니다. 또한 2020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융합 LC가 함께 수강하는 캠퍼스 교차 수강 과목으로 신입생 필수 이수 과목이고 1학기에 학교에서 LC별로 시간표를 직권 배정해 줍니다.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수강 삭제할 수 없고 재수강도 안 됩니다. 고전 명저 북클럽은 졸업 요건이면서 동시에 학과 진입 요건이므로 1학기에 반드시 수강하고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창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는 총 3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도 3학점 이상 수강하셔야 졸업 요건과 학과 진입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창의적 융합 디자인 교과목이 고전 명저 북클럽과 마찬가지로 캠퍼스 교차 수강 과목이고 이 과목은 2학기에 학교에서 LC별로 직권 배정해 줍니다. 1학기에는 고전 명저 북클럽을 서울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서 2학기에는 창의적 융합 디자인 과목을 수원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LC별로 수강하게 되고 필수 이수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목도 임의로 수강 삭제할 수 없고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1학년 학생들에게는 창의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스피치와 토론, 과학기술 글쓰기 중에서 수강하도록 추천합니다. 졸업과 학과 진입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영역에서 4학점, 즉 2과목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수강하실 때 이 4과목 중에서 반드시 한 과목을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 2과목을 한 학기에 한꺼번에 이수하게 되면 과제 등으로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학기에 한 과목씩 수강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영역입니다. 글로벌 영역에서 영어 쓰기와 영어 발표 또는 영어 토론을 반드시 1학년 때 이수하셔야 합니다.
영어 쓰기는 2학기 필수 과목으로 학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직권으로 배정을 해드립니다. 1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 발표와 영어 토론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반드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 영역 역시 학과 진입 영역이면서 동시에 졸업 요건입니다. 학과 진입과 졸업을 위해서 글로벌 영역에서 4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다음은 균형 교양 영역입니다. 균형 교양 영역에는 전체 206개 과목이 있습니다.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균형 교양 영역은 인간, 자연 및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안목과 통찰력을 지닐 수 있게 하는 학술적 교양 과정으로 5개의 소영역이 있습니다. 인간문화, 사회역사, 자연과학기술,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기반과 자연과학 기반입니다. 이 중 소영역, 즉 인간문화, 사회역사, 자연과학 기술 영역에서 6학점 이상 수강하셔야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은 1학년 권장 영역이 아니므로 2학년 이후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개 소영역인 인문사회과학 기반과 자연과학 기반은 전공학업의 기초로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반 영역입니다. 문이과 학생들의 교차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 기반과 자연과학 기반의 이수 영역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66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문사회과학 기반의 교과목들을 살펴보면 동양사상 인문, 문학인문, 철학인문 등 인문학 과목과 기초 프랑스어, 기초 중국어와 같은 외국어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초라고 되어 있지만 해당 언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수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 기반 영역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실험 과목으로 자연과학과 공학의 기초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자연과학 기반 교과목들은 100% 국제어 강의이고 영어로 진행됩니다. 학과 진입을 위하여 자연과학 계열과 공학 계열 학생들은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을 포함하여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 졸업을 위해서는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을 포함하여 해당 학점을 이수하면 되지만 자연과학 공학 계열 학생들은 학과 진입 이후 전공 이수를 위해 자연과학 기반에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들이 있고 공학 계열 학생들은 공학교육 인증도 받아야 하니 참고하여 수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66에서 67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과학 기반에는 미분적분학,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실험 등의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73에서 74페이지에 각 전공별로 어떤 과목을 미리 이수하면 좋은지가 다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DS,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과정은 최근 ICT 기술과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자 개발된 것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관련한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S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코딩,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 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1학년 때 수강해야 할 교과목은 계열별로 해당 과목을 직권 배정해 드릴 것입니다. 이 영역 역시 학과 진입 요건이면서 졸업 요건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세미나, 스포츠, 실무 등 다양한 주제의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교과목은 성균 프레시맨 세미나와 글로벌 문화체험 세미나가 있고 모두 1학점, 패스, 페일 교과목입니다. 다음은 FYE 세미나 교과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FYE 세미나는 대개월 신입생 전용 교과목입니다. 담당 성균 멘토가 진행하는 수업으로 이 과목도 여러분 모두에게 직권으로 배정됩니다. FYE는 First Year Experience의 약자로서 여러분들이 대학 첫 해 경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FYE 세미나는 크게 면담 프로그램과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면담 프로그램으로는 1학기에 담당 성균 멘토와 개별 면담과 LC별 집단 학사 지도가 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학부대학 및 성균 인성교육센터 등 교내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FYE 세미나 수업은 개강 이후 LC별로 진행되는 집단 학사 지도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과 소개와 학과 진입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일단 1학년 동안은 졸업보다는 학과 진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아직 전공이 정해지지 않았지요. 어떤 전공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실 텐데요. 여러분은 현재 학부대학으로 소속되고 2학년에 진입하면서 자연과학 계열의 학생들은 자연과학, 생명공학대학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는데 자연과학대학에는 생명과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4개의 전공이 있고 생명공학대학에는 식품생명공학과, 바이오메카트로닉스 학과, 융합생명공학과가 있습니다. 즉 7개의 학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진입하시면 됩니다. 공학계열에는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과, 나노공학과 이렇게 6개 전공이 있고 이 중 하나의 전공을 선택해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융합학부의 전공은 계열에 상관없이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합 전공은 학문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생성된 전공인데요. 인공지능 융합 전공과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은 빅데이터, 통계,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지식을 다양한 실무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은 영화, 공연 등 문화 콘텐츠와 ICT 기술의 융합이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 문화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연구하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요즘 아주 관심이 많은 전공인데요. 여러분들은 글로벌 융합학부나 자연과학 계열 또는 글로벌 융합학부나 공학 계열에 속한 학과 중 하나를 자신의 학과로 선택하여 학과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각 전공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학부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새내기 전공 안내서를 먼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2학기에 개최될 학과 탐색 캠프에 참여하여 각 전공의 교수님들께 전공에 대한 안내도 듣고 궁금한 내용을 직접 물어보며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의 홈페이지와 학과 사무실, 또 교수님들께 개인 메일을 통해서도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학과 선택은 2학기에 하게 됩니다. 기말 시험 보기 전에 1차 신청하고 겨울 계절 수업까지 끝난 2025년 1월 말경에 2차 최종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일지망으로 선택한 학과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과 정원에 비해 많은 인원이 선택한 경우에는 보통
성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으면 희망하는 학과에 진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성적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공 예약으로 입학한 학생은 해당 학과로 자동 진입하게 됩니다. 학과 진입은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과 같이 대계열로 입학한 학생이 2학년 진급 시 하나의 전공을 선택하여 진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학과 진입을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이 성적보다 우선하니까 이 요건을 잘 숙지하시고 요건에 맞게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자연과학 계열 학생들의 학과 진입을 위한 교과목 이수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 진입을 위해서는 고전 명저 영역에서 3학점, 창의 영역에서 3학점, 의사소통 영역에서 4학점, 글로벌 영역에서 4학점, DS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영역에서 2학점,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기반과 자연과학 기반에서 1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교과목명이 아니고 영역이니까 이 영역에 어떤 교과목이 있는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62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전 명저 영역의 고전 명저 북클럽과 창의 영역의 창의적 융합 디자인은 학교에서 각각 1학기, 2학기에 직권 배정해 준다고 앞서 설명했지요. 그리고 DS 기반 영역도 학교에서 배정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는 그 영역은 제외하고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계열의 학생들의 학과 진입에 필요한 학점은 28학점이 됩니다. 이 요건은 한 학기 이수가 아니고 1년 동안 이수해야 할 요건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 학기에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니까 1년이면 3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36학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이 28학점과 FI 세미나 1, 2를 수강하게 되면 총 30학점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학점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 기반과 자연과학 기반에서 18학점을 이수해야 하니까 남은 6학점은 이 부분을 고려해서 수강하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66에서 67페이지를 보면 인문사회과학 기반과 자연과학 기반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12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영역의 교과목들은 대부분 3학점 교과목이니까 4과목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실험 과목은 1학점이니 그 부분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의 학생들은 각 전공마다 자연과학 기반에서 어떤 과목을 미리 이수하면 좋은지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73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원하는 과목을 선택,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과 진입 시 정원이 초과할 경우 성적이 반영되는데요. 학과 진입 시 성적은 글로벌 융합 학부는 전체 성적이 다 반영되지만 나머지 학과는 이 노란색 영역에서 이수한 성적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의 학점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지요. 이 영역에서 F학점을 받게 되면 재수강을 해도 F학점이 학과 진입 성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 과제 등 신경을 써서 F학점은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성균 인성 리더십 영역이나 인간문화, 사회역사, 자연과학, 기술 이 영역에서 이수한 성적은 학과 진입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주로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는 교과목이니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1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니 1, 2학기에 잘 분배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과 진입 요건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155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학과 진입을 위해 특별히 화학과만 학과 진입을 위한 특별 요건이 있습니다. 화학과 진입을 위해서는 일반 화학 1, 2, 일반 화학 실험 1, 2 중에서 7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만 우선 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 영역에서 이수 여건을 채우지 못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 화학과 진입을 원하는 학생들은 일반 화학 1, 2를 수강하고 실험 1, 2 중에서 한 과목을 수강하시면 7학점이 되니까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 이 교과목을 꼭 선택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학 계열 학생들의 학과 진입을 위한 교과목 이수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자연과학 계열 학생들과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학과 진입을 위해서는 고전 명저 영역에서 3학점, 창의 영역에서 3학점, 의사소통 영역에서 4학점, 글로벌 영역에서 4학점, DS 기반 영역에서 3학점, 그리고 인문사회 기반과 자연과학 기반에서 1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연과학 계열과 다른 점은 DS 기반 교과목이 자연과학 계열에 배정된 과목은 2학점인데 반해 공학 계열에 배정된 과목은 3학점이기 때문에 1년간 학과 진입을 위해 이수해야 할 학점이 29학점이고 FI 세미나 1, 2를 수강하게 되면 31학점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5학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지요. 공학계열 학생들도 졸업을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 기반과 자연과학 기반에서 18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겠지만 공학계열 학생들은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과학 기반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1학년 때 이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학계열 학생들은 졸업까지 공학교육 인증, 아빅 프로그램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아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공학교육 프로그램으로 기계공학도라면, 건설환경공학도라면 이러이러한 교과목 정도는 이수해야 한다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수강한 학생들에게 전공 분야별로 인증함으로써 세계 어디서든지 전문 엔지니어로서 그 학력을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대학에서 대부분 다 도입하고 있고 우리 대학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니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123페이지를 보면 공학교육인증센터에서 각 전공별 자연과학 기반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다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 학생들은 모두 미분적분학 1, 2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일반 물리학 1, 2 중에서 한 과목을 일반 화학 1, 2 중에서 한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나노공학과는 아직 아빅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로드맵으로 수강하시는 것이 전공 학업에 도움이 됩니다. 아빅 과정은 졸업 전에 이수하면 되는 거지만 기초자연과학 영역은 1학년 때 이수하는 것이 수강 신청이나 전공 학업 준비 등 여러 면에서 유익합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 학사 시스템인 GLS를 이용한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53페이지부터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지 못하면 수강 신청 당일 매우 당황하게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안내서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균인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킹고 아이디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아직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성균인 가입을 클릭하고 일반 회원 가입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이 되었다면 수강 신청을 위해 킹고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수강, 성적, 휴학, 거의 대부분의 학사 행정을 킹고 포털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절대로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게 될 GLS, 아이캠퍼스, 그리고 게시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GLS는 골드론 스퀘어의 약자로서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 큰 금잔디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회원 가입하여 킹고 아이디로 들어오셨으면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사 시스템인 GLS를 선택합니다. 1학년들의 경우는 필수 이수해야 할 교과목 중 1학기에는 고전 명저 북클럽과 DS 기반 과목을 학교에서 LC별로 직권 배정해 준다고 했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직권 배정된 교과목들의 시간표를 먼저 확인한 후에 그 시간을 피해서 다른 교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좌인 경우는 별도의 시간표나 강의실 표시가 없을 것입니다. 직권 배정된 교과목의 시간표는 GLS, 수업 영역, 학부 수강 신청, 주간 테이블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권 배정된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삭제할 경우 학과 진입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정해 준 대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 배정 수업의 시간표를 확인하신 후 수업 영역, 전자시간표, 학사, 교양, 기타 과목을 선택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수강 신청을 위해서는 2024학년도 1학기 자연과학 캠퍼스를 선택합니다.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예를 들어 의사소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역의 이름이고 그 아래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해당 영역에 개설되는 과목의 수를 나타냅니다. 수강 신청을 위해서는 이 숫자를 클릭해야 합니다. 이 숫자를 클릭하면 아래 왼쪽에 해당 영역의 과목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면 해당 교과목에 개설된 여러 분반들의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시간표와 담당 교수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하여 원하는 분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목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럴 경우 학습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수업 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고 교과목명을 더블 클릭하면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첫 주 수업 동영상을 미리 보시면 담당 교수님의 자세한 안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과목과 분반을 결정했다면 책가방에 담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책가방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책가방은 쇼핑몰의 장바구니와 같은 것입니다. 2월 26일 수강 신청일 전에 원하는 교과목을 책가방에 담아두셔야 빠른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담았다고 해서 구매가 된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책가방에 담았다고 해서 수강 신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책가방에 담아둔 후에 수강 신청 당일에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책가방에 담은 교과목을 신청을 하고 수락이 되어야 수강 신청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책가방에 담아둔 것으로는 수강 신청이 완료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책가방에는 한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18학점에 플러스 6학점까지 담아둘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당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유로 6학점을 더 담아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아둔 후에 이 중에 18학점까지만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목을 책가방에 담은 인원이 몇 명인지, 이전 학기 강의 평가는 어떤지도 확인할 수 있고 책가방 내용을 삭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대계열 신입생 직권 배정 과목 리스트입니다. 이 과목은 학교에서 배정을 해주니 여러분들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요. 다만 GLS 수업 영역의 주간 테이블에서 직권 배정된 교과목의 시간표를 확인하신 후 그 시간을 피하여 여러분들이 다른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수강 신청 당일날 수강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수강 신청일 서버 폭주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강 신청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skku.edu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른쪽 안내사항을 잘 읽어보신 후에 로그인을 합니다. 2월 26일 월요일 10시부터 수강 신청이 시작되니 9시 반경에는 로그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로그인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어 10시가 가까울수록 로그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필요하면 매뉴얼을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공지사항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중복 로그인 금지인데요. 여러 화면에서 또는 PC와 스마트폰에서 중복으로 로그인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로그아웃 되니까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로그아웃 되어 다시 로그인하려면 접속자가 많아 로그인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수강 신청 당일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책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바로 우선순위대로 신청 버튼을 빠르게 클릭합니다. 신청이 수락된 경우는 신청 완료로 변경이 됩니다. 신청이 수락된 경우는 신청 완료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확정 내역에도 표시가 됩니다. 또 다른 강좌를 신청했을 때 팝업창에 수강 인원 및 대기 인원 초과되었습니다 라고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강좌를 수강할 수 없으니까 다른 강좌로 얼른 대체하여 선택해야 되겠지요. 이때를 대비하여 책가방에 18학점을 더해 6학점까지 더 담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책가방에 담아둔 과목이 수강 신청되지 않아 추가하여 수강 신청해야 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의 학수 번호와 분반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입력하여 해당 과목을 신청하여 수강 신청이 확정되면 신청 완료가 뜨겠지요. 두 번째 방법은 교양 강좌를 클릭하고 왼쪽에 나타나는 교과목 리스트를 보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과목의 분반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원하는 분반을 선택해서 신청을 클릭하면 수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팝업창에 수강 인원 및 대기 인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다른 교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데요. 이런 경우는 다른 강좌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또는 수강 인원이 다 찼지만 대기 신청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고 수강 신청 대기 영역에 대기 순번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기 순번 1이네요. 이런 경우 수강 신청한 인원 중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거나 수강 인원이 증원된 경우 1순위로 신청이 됩니다. 본인의 대기 순번에 따라 대기를 할지 다른 교과목으로 바꿀지 결정하시면 되는데, 다시 동일 과목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 대기 순번이 삭제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이 완료되면
수강 신청 확정 리스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 확정 및 대기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내역은 수강 신청 테이블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LS 수업 영역, 학부 수강 신청, 주간 테이블 보기에서 수강 확정 및 대기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는 아직 대기 상태이지 수강 신청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교양 과목은 정원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고전 명저, 창의, 의사소통 영역과 인문사회과학 기반, 자연과학 기반 영역은 거의 신입생에게 정원의 100% 또는 90%를 배정해 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입생에게 정원이 많이 배정된 교과목 위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영역에서는 1학기에는 영어 발표와 토론 중에서 한 과목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2학기에는 영어 쓰기를 수강하시게 됩니다. 수강 신청 당일에 수강 신청이 안 되는 과목이 있다면 참 당황스럽겠죠.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순번을 받은 경우는 다른 학생이 수강 취소하거나 증원이 되면 자동 수강 신청이 됩니다. 다만 개강 후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는 대기 순번은 이제 무시되니까 다시 선착순으로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강좌를 꼭 수강하고 싶은데 수강 인원이 증원이 될지 궁금할 텐데요. 이때는 학사 공지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전 명조 북클럽과 DS 과목은 1학년 필수 과목이고 LC원들과 함께 수강하는 과목으로 직권 배정되어 있고 이 과목은 여러분이 수강 삭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니 그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우리 학교 교수님이 계실 경우 부모님 과목은 공정성을 위해 수강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강 및 증원 관련 내용은 학사 게시판에 공지되니까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항을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모님 연락처로 되어 있거나 하면 연락이 신속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GLS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최근 번호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대학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킹고 M은 대학생활 정보, 기숙사, 캠퍼스 맵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 이용 바랍니다. 수강 신청은 핸드폰보다는 속도가 빠른 PC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GLS를 이용한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중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이니 잘 숙지하여 성공적인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균 멘토 학사 지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담임 선생님이 계셔서 매일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주셨지만 이제 모든 걸 스스로 챙겨야 하니까 대학에 처음 입학하여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고 학업을 해야 할지 막연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균관 대학교에서는 여러분이 학과 진입하기까지 1년 동안 지도교수 역할을 하는 저희 성균 멘토 아카데믹 어드바이저가 있어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LC별, 캠퍼스별 담당 성균 멘토가 배정되어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주고 개별 면담과 집단 학사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에 개강을 하면 바로 LC별로 집단 학사 지도도 하게 되는데요. 일정을 개강 전에 아이캠퍼스에 공지할 예정이니 확인 후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면담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한데요. 스마트폰으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집단 개별 면담을 통해 어려운 점, 궁금한 점,
개인적인 고민도 함께 이야기하며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상의 예약 및 면담은 아직 여러분과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은 안 되고 개강 이후에 가능합니다. 개강 이전에는 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별로 담당 성균 멘토가 정해져 있고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39페이지에 연락처 등이 적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자주 접촉하길 기대합니다. 학사 지도 내용은 주로 학업, 전공 및 진로, 수강, 재정 지원, 대인관계 등의 학교 생활이 될 텐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죠. 어떤 문제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온 오프라인으로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주고 필요하면 전문 기관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강 후에는 상담 신청을 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성균 멘토 선생님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챌린지 스퀘어를 선택합니다. 챌린지 스퀘어에서 상담 영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성균 멘토 상담에서 개별 상담, 상담 신청을 클릭합니다. 상담 일정표에 가능이라고 표시된 곳 중에서 원하는 상담 시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만나길 원하는지 오프라인으로 만나길 원하는지를 선택하시고 상담 원하는 내용을 간단히 적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확인하여 예약을 수락하고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여 해당 시간에 여러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접속 주소는 아이캠퍼스에 공지될 예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합 LC에 대한 안내입니다. LC는 러닝 커뮤니티의 약자로 학부대학 소속 인문, 사회, 자영, 공학계열 신입생을 융합하여 구성한 학습과 생활의 기본 단위를 뜻합니다. 대계열 학생들은 아직 전공이 정해지지 않아서 소속감이 결여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각 계열별로 몇 명씩 해서 약 23명이 한 LC가 되어 함께 수업도 듣고 생활도 하면서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고 정보도 교류하면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LC마다 FG 선배들이 있고 또 저희 성균 멘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삼겹줄로 보호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니 안심하고 입학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은 LC에 속한 학생들은 1년 중 학기별로 매주 고전 명저 북클럽이나 창의적 융합 디자인 과목을 각 캠퍼스에서 수강하게 되어 일주일에 한 번은 양 캠퍼스 학우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LC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어깨동무, 집단학사 지도, 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강 후 바로 집단학사 지도 시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피어리더는 같은 LC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는 LC의 리더입니다. 피어리더는 담당 성균 멘토 선생님과 LC 구성원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면서 LC가 잘 화합하도록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어리더는 학기당 10시간, 1년에 최대 20시간의 교내 봉사 시간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러한 혜택이 아니더라도 리더십을 기르고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피어리더에 도전하시고 LC의 성패는 피어리더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적극적이고 봉사정신 있는 학생이 선발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협조하여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학번 신입생을 위한 학사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개강을 하면 집단 학사 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LC별로 또 자세히 안내할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수강 신청입니다.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와 본 동영상을 잘 참고해서 2월 26일 월요일에
성공적으로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9일에서 2월 21일 사이에 여러분들의 LC 친구들과 선배를 만날 수 있는 팀 빌딩도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수강 신청의 팁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2월 27일 입학식이 있고 이어서 세터 MT가 있고 3월 4일 개강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강 후 꽃피는 캠퍼스에서 해와 같이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